손흥민, 페이커, 김연아, 대한민국이 이름들 앞에서 머뭇거린 적이 있었나. 우리는 그들이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는 순간 단숨에 알아봤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다. 국민은 박수로 답했고, 언론은 상징으로 기록했고, 국가는 예우라는 공식 언어로 응답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굴러간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왜 안세영 앞에서는 국가가 갑자기 조용해지나? 왜 어떤 영웅에게는 빠르고 선명하던 공식의 언어가, 다른 영웅에게는 검토 중, 논의 중, 1차 진행 중 같은 행정 문장으로 길게 늘어지나? 안세영의 승리는 종목 내부의 좋은 성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국제 무대가 가진 상징성과 경쟁 구도가 가진 정치적 심리적 압박, 그리고 승리 이후 퍼져나간 파급력까지 포함하면 그 장면은 이미 스포츠를 넘어 국가 이미지를 건드리는 사건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국민은 이미 답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응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웅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왔는지에 대한 사회적 체감이다. 안세영은 이미 그 반열에 올라섰고 남은 건 국가의 결단뿐이라는 뜻이다. -14억 중국을 조용히 만들었다. 는 표현이 유난히 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전달하는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세계 스포츠에서 중국이 갖는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서 형성되어 온 경쟁의 맥락을 아는 이들에게 그 표현은 상징의 언어로 읽힌다. 거대한 시스템, 강력한 선수층, 엄청난 관심과 기대, 그 압력을 뚫고 단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장면이 세계에 확산될 때 그건 경기 결과를 넘어 국가적 서사로 변한다. 우리는 이미 그 메커니즘을 여러 번 목격해왔다. 손흥민의 골이 단지 득점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장면으로 기억되고, 페이커의 우승이 단지 이 스포츠 팀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산업문화의 상징으로 기록되며, 김연아의 연기가 단지 예술 점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자존심으로 남는 것처럼 말이다. 안세영의 승리도 바로 그 길 위에 있다. 그래서 국보소녀라는 별명이 붙는다. 별명은 가볍게 소비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회가 영웅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훈장처럼 작동한다. 이 인물은 지금의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가치, 집중, 투혼, 절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구현한다. 그 지점에서 영웅은 단지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 된다. 상징이 되는 순간 국가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응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가능한 한 빠르고 명료해야 한다. 여기서 청룡장이 등장한다. 청룡장은 단지 메달 장식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공식 언어다. 국가는 훈장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쥐는 공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인물의 노력과 성취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국가가 선언한다. 그래서 훈장 논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의 영역이다. 어떤 나라가 어떤 인물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그 방식은 곧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영웅을 존중하는 국가는 도전을 존중한다.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는 다음 세대를 만든다. 이 연결고리가 국가 운영의 언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안세영의 청룡장 수여는 고민의 문장으로 남아있는가? 여기서부터 불편한 질문이 시작된다. 어떤 이는 절차를 말한다. 추천 라인이 있다. 심의가 있다. 검토가 있다. 회의가 있다. 맞다. 훈장은 아무렇게나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안다. 절차가 언제나 같은 속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일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처리되고 어떤 일은 끝없이 늘어진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그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공정은 같은 잣대에서 오지 느린 결정에서 오지 않는다.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늦게로 달성되는 가치가 아니다. 형평성은 기준이 공개되고 기준이 일관되며 기준이 납득 가능할 때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기준인지, 단계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보류를 선택했는지 그런 핵심 정보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추측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진영을 만들며 진영은 다시 논쟁을 확산시킨다. 이것이 국가가 원하는 그림일까? 오히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비교가 나온다. 손흥민, 페이커, 김연아를 왜 꺼내는가? 그건 임기의 비교가 아니라 상징의 비교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었고 각자 종목의 서사를 바꾸거나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끌어왔으며 내 커리어가 국가 이미지의 일부로 확장됐다는 점이다. 안세영도 이미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종목의 간판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예우의 속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질문할 수밖에 없다. 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늦는가? 왜 안세영은 예외인가? 물론 반론은 존재한다. 훈장은 감정으로 주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다. 일시적인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맞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선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어디까지가 공적 인정의 범위이며 어떤 성취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천되고 어떤 이유로 유보되며 어느 시점에 결론이 나는지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투명하면 여론은 기다릴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준이 흐리고 절차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림은 곧 차별로 읽힌다. 국가가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설명 없는 지연이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국가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왜 지금은 결론이 아닌가? 어떤 기준을 확인하는가? 절차상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답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론 자체를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영웅에게 상처가 된다. 영웅이 상처를 입는 사회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가치까지 훼손한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되는 이유는 성적만이 아니다. 경기력은 기본이고 그 경기력을 유지하는 방식, 훈련 태도, 경기 운영, 위기에서의 표정, 상대를 대하는 자세, 승리 이후의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시 국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이다. 국보는 단지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동체가 보호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길 바라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국보는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그리고 사회가 만든 국보에게 국가는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국가 의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예우의 언어는 언제나 국가의 책임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 말하는 가치가 곧 예우다. 어떤 성취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상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은 주는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에 가깝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상징을 만드는 순간 국가는 더 큰 책임을 지은다. 그 상징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은 대체로 비슷하다. 왜 망설이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국가는 뭐하냐? 이런 문장들은 단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사회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기본 기능을 되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이 커질수록 국가가 지연으로 얻는 것은 없다.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근거로 쌓인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장면이라면 국내의 지연은 곧바로 한국은 자기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라는 이미지로 연결된다. 그 순간부터 훈장은 내부 행정이 아니라 외교적 문화적 메시지가 된다. 이제 단독이 들어갈 차례다. 당신이 실제로 확보한 취재 내용이 있다면 이 기사에 결정적인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아래 문단은 형식만 갖춰둔 슬롯이다. 사실 확인 없이 채우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만 들어오면 이 문단은 기사 전체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엔진이 된다. 단독 슬롯 본지 취재 결과 안세영 선수의 청룡장 관련 추천 절차는 날짜, 기관 부서, 단계에서 지연 사유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늦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는 관계자 발언 한 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번째 발언 한 줄이라며 핵심 요지를 강조했다. 이 슬롯에는 추천서 제출 날짜, 담당 부서의 회신 내용, 회의 일정이 미뤄진 사유, 규정 해석의 쟁점 또는 관련자 발언이 들어갈 수 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왜 지연되는가를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논의는 감정에서 제도로 이동한다. 감정 논쟁은 끝이 없지만 제도 논의는 해결을 향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청룡장 논의가 늦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더 크게 묻는다. 우리는 영웅을 어떻게 대우해왔나? 사실 한국 사회는 성취를 기념하는 방식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국민적 영웅이 등장하면 그 영웅은 곧바로 미디어의 중심에 서고 기업 광고의 얼굴이 되고 사회적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며 문화적 기억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한 발 뒤로 물러나 검토만 반복하면 상징 문화는 역설을 맞는다. 사회는 영웅을 끌어올리는데 국가는 그 영웅의 공적 기록을 추저한다. 그 사이에서 영웅은 상징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막아야 할 장면이다. 한편으로 국가가 신중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훈장에는 전례가 있고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해석이 붙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순간 미룸 자체가 논란을 만든다. 왜가 붙는다. 왜 하필 지금은 따라온다. 결국 정치적 해석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이다. 기준을 공개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결론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관성이다. 손흥민 페이커 김연아에게 적용했던 상징의 언어를 안세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세대든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상징이 되는 성취에는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상식이다. 이 상식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배울까? 열심히 해도 인정은 늦는다. 세계가 인정해도 국내는 주저한다. 이런 메시지가 쌓이면 국가가 원하던 스포츠 선순환은 무너진다. 더 중요한 건 안세영의 사례가 단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가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결단하느냐는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스포츠 영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번 결단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세우는 사건이다. 지금의 결단은 곧 미래의 기준이 된다.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독 슬롯이 들어갈 수 있다. 문서나 회신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다. 어떤 문서든 검토 중이라는 문장만 반복하면 효과는 반감된다. 그러나 문서 속에 실제 쟁점이 드러난다면 기사는 한 단계 올라간다. 예를 들어 추천 기준의 특정 조항 해석, 심의위원회 일정, 추가 서류 요청 항목, 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이다. 단독 슬롯 본지가 확보한 문서 회신 자료에 따르면 장 추천 및 심의 과정에서 핵심 문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쟁점, 예를 들어 규정 해석, 추가 심의, 부처 협의, 추천서 보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구조적 병목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계자는 관계자 발언라고 밝혔다. 이제 반론을 정면으로 다루자. 상징이 된다고 다 훈장을 줄 수는 없다. 물론이다. 청룡장은 엄정해야 한다. 당연하다. 그렇다면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엄정함은 침묵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엄정함은 공개된 기준으로 증명된다. 예컨대 국제대회 성적 기준, 종목 영향력, 국가 기여도, 속성과 모범성 같은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서 안세영이 무엇을 충족했고 무엇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기다릴 수 있다. 설명이 없다면 국민은 기다림을 납득할 수 없다. 납득되지 않는 기다림은 불신이 된다. 또 어떤 반론은 이렇게 말한다. 여론이 높을 때 훈장을 주면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여론이 높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포퓰리즘이 아니다. 여론이 높다는 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은 기준 없이 표를 위해 움직일 때 성립한다.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고 설명이 있고 그 위에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정책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여론이 높을 때 피하자가 아니라 여론이 높을 때도 기준대로 하자. 다 기준대로 한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청룡장 수여가 미뤄질수록 안세영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벌어지는 건 조용한 부담이다. 선수는 경기로 말해야 하는데 회가 만든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 다음은 상징의 과잉 소비, 다. 모든 행동이 해석되고 모든 표정이 기사화되고 모든 발언이 논쟁의 재료가 된다. 국가는 영웅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는 특별 대우가 아니다. 보호는 상징이 감당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그 장치 중 하나가 공식적 인정이다. 공식적 인정은 논쟁을 정리한다. 국가가 인정했다. 이 한 문장이 갖는 정리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오자. 왜 우리는 영웅을 예우하는가? 영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웅은 국가가 만들어낸 투자 대비 성과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공동체가 사랑하는 가치의 구현이다. 우리는 영웅을 보면서 희망을 확인한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런 태도로 살아야 한다. 저런 집중력과 풍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영웅을 예우하는 사회는 사실 자기 자신을 예우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치에 박수를 보내는 행위다. 그런 의미에서 청룡장은 안세영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니다. 청룡장은 사회가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다. 우리는 이런 성취를 기록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킨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존중한다. 그러니 청룡장 수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의무라는 말은 누군가의 권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의무라는 말은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질문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청룡장 수여를 판단하는가? 안세영의 성취는 그 기준에서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이 남았으며 언제 결론이 가능한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답하지 않으면 논쟁은 계속된다. 그동안 상처 입는 건 선수이고 신뢰를 잃는 건 국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미 답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국민은 단지 좋아한다 라고 답한 것이 아니다. 국민은 이 인물은 국가의 상징이 될 가치가 있다 라고 답했다. 그 답이 집단적 체감으로 굳어졌다면 국가는 결단해야 한다. 결단은 정치적 용기가 아니라 행정적 품격이다. 결단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다. 결단은 누군가를 올려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행위다. 안세영은 이미 세계가 인정했고 국민이 환호했고 시대가 별명을 붙였다. 이제 남은 건 국가의 공식 언어다. 청룡장은 더 이상 고민의 단어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검토가 아니라 결정이다. 국가가 영웅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으로 남는다. 늦을수록 품격은 떨어지고 침묵할수록 불신은 커진다. 그러니 이제는 답해야 한다. 안세영이라는 이름 앞에 대한민국은 어떤 결단을 남길 것인가?